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간단하나 이것을 벡터적으로 속 시원하게 풀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벡터적으로 시원하게 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학생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꼭 강의할 적에 제가 많이 고민했던 문제였다. 즉 말해서 물리학 문제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 물리계가 가리키는 답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좌표계를 달리 잡으면은 답이 달리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고민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끔하고 상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특히 고등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도르래 질량과 주르 질량을 무시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러한 천정에 도르래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를 연결을 해서 질량 M1과 M2를 줄에 연결시켜 놓았거든요. 이때 도르래의 질량과 주르 질량을 무시한다. 그리고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어디에서? 이 줄과 도르래 사이에서의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그리고 M1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하고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위치를 R1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을? 질량 M1은 이때 A1, V1, R1을 구하고 그리고 M1에 작용한 장력 T1을 구하고 M1과 M2 높이 차이가 H일 때 걸리는 시간 TH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단 T는 이코로 0일 때 질량 M1과 M2는 같은 높이라고 했죠. 이러한 문제를 풀 적에는 운동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고 운동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0번째 순서로 할 일, 첫 번째 순서로 할 일, 그것은 이미 많이 했지요. 이쪽 보세요. 그렇다면은 0번째로 이 물리계에 작용한 외력 벡터들을 기하학적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질량 M1에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다. F1 G 벡터 이렇게. 질량 M2에도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다. 이것은 F2 G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질량 M1 벡터에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때의 장력을 T1 벡터라고 하겠다. 또 M2에도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때의 장력을 T2 벡터라고 하겠다. 그런데 장력이란 것은 질량이 제로이고 마찰이 없는 줄 또는 실에 있어서 줄 또는 실 전체에 걸쳐서 장력의 크기는 같다고 했지요. 지금부터 실 또는 줄의 장력의 크기를 라지 T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M1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적어 놓겠습니다. M1 A1 벡터는 M1에 작용하는 외력이 중력하고 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F1 G 벡터 플러스 T1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이제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줘야 되죠. A1 벡터라는 것은 질량 M1의 가속도죠. 이러한 좌표계에서 A1 벡터는 A1x의 x캡 플러스 A1y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가속도 A1이기 때문에 A1x와 A1y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F1g M1에 작용하는 중력은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 크기는 M1g 그렇게 되어지죠. 아랫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장력은 윗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y캡이고 장력의 크기를 라지 T로 했으므로 장력 성분을 라지 T로 놓겠다. 여기서도 중력의 마이너스 y 성분을 M1g로 놓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것들을 여기에다 넣고 난 다음에 X 성분을 골라내겠다. 그러면은
M1A1X 그렇게 되어지죠. 좌변은 M1A1X 그리고 우변은 여기에서 보면은 X성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 이것을 일식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Y성분, 좌변에서는 M1A1Y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Y성분은 마이너스 M1G 플러스 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 식으로 두겠다. 지금 현재 구해야 되는 것은 가속도, 속도, 위치, 일단 벡터적으로는 3개를 구하고 또 장렬까지 합치면은 4개를 구해야 되죠. 고로 식 2개만 갖고는 어림짝도 없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M2에 작용시켜 가지고 얻어내겠다. 그러면은 M2A2 벡터는 M2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중력하고 장력 2개죠. 고로 F2G 벡터 플러스 T2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많이 했다시피 장력에 대해서는 그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1 벡터의 크기나 T2 벡터의 크기나 같거든요. 같으므로 T2 벡터의 크기도 T로 두겠습니다. 이 식 같은 경우도 좌변의 A2 벡터라는 것은 A2X의 X캡 플러스 A2Y의 Y캡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2X와 A2Y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 운동 방정식의 X성분은 M2A2X 이코르 이것과 이것에는 X성분이 없지요. 이것과 이것을 해석적으로 나타낸 것은 우측 상단에 있지요. 고로 우변의 X성분은 제로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이것의 Y성분은 M2A2Y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의 Y성분은 마이너스 M2G가 되어지고 이것의 Y성분은 T가 되어지죠. 이것을 3식으로 놓고 이것을 4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A1X, A1Y, A2X, A2Y 그리고 T 이렇게 되어지죠. 얼뜻 보기에 5개요. 그런데 식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수식들을 얻어내야 되겠는데 M1과 M2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수식은 못 얻어내고 그 대신에 구속 조건으로서 또 다른 수식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운동 방정식을 풀기도 전에 이 운동은 반드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이렇게 발생해줘야 되겠다. 라는 조건을 구속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M1과 M2 같은 경우는 서로 실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안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 고로 M1의 가속도 크기하고 M2 가속도 크기는 같아지겠죠. 서로 묶여져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M1이나 M2 같은 경우는 이쪽 수직축, 즉 Y축 상으로만 움직이지 X축 상으로는 아무런 외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다. 고로 M1 가속도의 X성분인 A1X가 제로, 그리고 M2 가속도의 X성분인 A2X가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것을 5식으로 놓고 이것을 6식으로 놓겠다. 이 조건으로부터 이것과 이것의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1Y의 Y캡은 A2Y의 Y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 수식으로부터 A1Y는 마이너스 A2Y 이렇게 되어진다고 적어 놓았는데 왜 그런가 보십시오. 여기서 M1과 M2 같은 경우는 M1이 아래로 움직이면 M2는 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즉 말해서 M1이 이쪽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므로 M1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이면 M2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반대로 만약에 M1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면 M2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1y와 A2y는 서로 부호가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달라붙습니다. 당연히 크기는 같아야 되죠. 실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A1y 그리고 마이너스 A2y 이것을 A로 두겠다. 이것을 7식으로 둘 거야.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는 5개인데 식이 7개나 나와버렸기 때문에 넘다가 식이 넘쳐나죠. 그러나 1과 5는 동치라고 했죠. 1과 5는 동치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일식을 보면은 M1, A1X는 제로에서 A1X는 당연히 제로가 되어지죠. M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식 볼까요? 5식 A1X는 제로. 자, 이 식에서 A1X는 제로. 여기에서 A1X는 제로. 고로 1식과 5식은 둘 다 똑같이 A1X가 제로라는 똑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과 5는 동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과 6도 동출하게 했죠. 지금 말해서 여기 3을 보면은 A2X가 제로가 돼야 되죠. 6은 뭐요? A2X 제로죠. 고로 3식과 6식은 동치다. 그 말이에요. 고로 7개 수식에서 2개의 수식들이 각자 같기 때문에 수식은 총 5개로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5개, 수식 5개 이제 잘 풀릴 수 있겠다. 자, 7식을 보면은 A1y도 A, 그리고 A2y는 마이너스로 요리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7식을 2식에다 대입할 거야. 2식은 A1y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A1y 대신에 A를 대입하면은 M1A는 마이너스 M1G 플러스 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M1A는 마이너스 M1G 플러스 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다음 7식을 4식에다 대입하겠다. 자, 4식은 A2y가 되어져 있죠. 고로 여기 7식에서 A2y는 마이너스를 요리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4식에서 M2-A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M2-A 이코르 마이너스 M2G 플러스 T 마이너스 M2G 플러스 T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두 식에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M1 플러스 M2 전체 A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ET 없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지므로 M2 마이너스 M1의 G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A를 구하면은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의 G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벡터로 문제를 푸는 것의 위력을 아실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질량 M1이나 M2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무거운 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M1, M2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간지는 전혀 알 필요도 없이 벡터적으로 풀면 다 풀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M2가 M1보다 크다면은 가속도 A는 양수가 되어지죠. 봅시다. M2 질량이 M1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 거 아닙니까? 얘가 질량이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M1 같은 경우는 위로 가속이 되어지겠죠. 고로 질량 M1의 가속도는 A1y인데 A1y는 A잖아요. 고로 A가 0보다 크면은 M1의 가속도 A1y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가속된다. 그런데 만약에 M2보다 M1이 더 크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더 크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M1은 밑으로 가속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때는 A 값이 음수가 되어지죠. A 값이 음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질량 M1의 가속도인 A1y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속이 되어지고 A2y는 마이너스 A죠. 그런데 A가 0보다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0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M2는 위로 가속이 되어진다. 어떤 경우에 M1이 M2보다 더 많이 나간 경우에 이렇게 돌 것이기 때문에 맞지요? 그러면은 A를 구해냈기 때문에
장력 t 같은 경우는 이 식으로부터 t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t는 m1 해가지고 a 플러스 g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쪽 a에다가 이 a를 대입하면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가 이렇게 나왔을 적에 m1의 가속도인 a1 벡터는 a의 y 캡 그렇게 되어지고 m2 가속도인 a2 벡터는 마이너스 a의 y 캡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m1의 속도 v1 벡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v1 벡터란 것은 우리가 일일이 미분 방정식을 안 풀어도 그 결과를 외우고 있죠. 왜 그래? 여기에 가속도를 보면은 가속도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속도는 v는 v0 플러스 at, 위치는 x-x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외우고 있어야 돼. 고로 m1의 속도 v1은 v10 플러스 a1y의 t 그렇게 되어지죠. 가속도가 여기서는 a1y야. 그런데 a1y는 뭐야? 여기서 했잖아요. a1y는 a. 고로 이 a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그냥 at 이렇게 되어진다. v10는 뭐야? 제로죠. 즉 말해서 여기서 단 t 이코로 제로일 때 같은 높이를 하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정지해 있음. t 이코로 제로일 때 고로 t 이코로 제로일 때 양손으로 이것들을 서로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딱 놔버렸다 이거예요. 딱 나쁜 그 상태를 t는 이코로 제로 상태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m1의 초속도 v1 제로는 0이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은 0으로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v2 같은 경우는 m2 속도죠. v2 제로 플러스 a2y의 t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m2도 초기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얘도 제로가 되어지고 a2y는 뭐예요? 여기서 했죠. a2y는 마이너스를 요리 넘겨보면 마이너스 a죠. 고로 마이너스 a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위치를 구해야 되겠지요. 위치 벡터는 r 벡터지요. 고로 x축 위치는 놔둬버리고 왜 x축 위치는 놔둬버려? x축 위치는 질량 m1은 이쪽에 고정되어 있고 m2도 이쪽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즉 말해서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아. 오직 y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m1의 위치 y1만 구해주면 되어지겠다. y1 같은 경우는 자 y10 플러스 v10t 플러스 2분의 1 a1y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초기 이쪽 위치 있죠. 이쪽의 y좌표를 0으로 놨어요. y좌표를 0으로 놨기 때문에 얘도 초기 위치가 제로, 초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도 제로, 2분의 1 a1yt의 제곱인데 a1y는 이쪽에 있는 a이기 때문에 결론은 2분의 1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다음 질량 m2 위치 좌표 y2는 y20 플러스 v20t 플러스 2분의 1 a2y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y20는 m2 초기 위치야. 초기 위치는 전부 다 y좌표가 0으로 놓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날아가고 초기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v20도 날아가고 남는 것은 2분의 1 a2yt의 제곱인데 a2y는 마이너스 a가 되어졌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a는 당연히 이것이고 그 다음 m과 m2 높이 차이가 h라고 했죠. 그럴 적에 걸리는 시간 th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여쭤봤어. 그러면 보세요. 높이 차이가 h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이 둘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좌표축의 y축 방향이 같기 때문에 높이 차이는 무엇이 되어질까? 두 개의 y좌표의 차이가 되어지겠죠. 두 개의 y좌표의 차이가 되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y1 마이너스 y2 이것은 m1과 m2 y좌표의 차이죠. 여기에다가 절대치를 씌워 놓으면은 m1과 m2 사이의 y좌표 간의 거리 즉 높이 차이가 되어지죠. y좌표니까 이 높이 차이가 h라고 했어. 문제에서 보면 h라고 했죠. 높이 차가 h 이렇게 되어질 때의 시간 th를 구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y1 마이너스 y2를 해보면 y1은 이것이고 y2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 빼기 이것은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절대치는 있고 고로 A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데 H가 될 때의 시간을 TH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TH로 나왔다. 이때 TH는 0보다 크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고로 TH는 절대치를 빠져나오고 앞에 있는 이 A는 M2와 M1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에다가는 절대치를 씌워야 되겠다. 고로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TH를 구하면 루트 절대치 A분의 H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은 이제 뭐 대학교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고, 그런데 고등학교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봤을 거야. 근데 고등학생 방식으로 그 푸는 것도 벡터로 푸는 것과 똑같아요. 즉 벡터로 풀어 놓은 것을 고등학생들이 알아먹기 쉬운 형태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보도록 합시다. 이거 중요해요.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다만 이때는 M1과 M2 좌표결을 따로따로 그려 놓았어요. 즉 M1에 대해서는 좌표결을 이렇게 잡았고 M2에 대해서는 좌표결을 이렇게 잡았어.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 여기서 M1과 M2는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이 좌표계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져 있어. 즉 이 좌표계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M1과 M2가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좌표계가 M1과 M2에 달라붙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배울 비관성계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역학에서 지금까지 배운 좌표계들은 전부 다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들이야. 이번 문제에서도 M1, M2만 움직이고 좌표계는 고정되어 있어, 공간에. 이럴 적에도 역시 외력을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적용시켜 가지고 두 질량에 대하여 좌표계를 하나는 이렇게 잡고 하나는 이렇게 잡았을 적에 이 문제를 풀어보자. 즉 속도, 위치, 가속도, 높이 차이가 h만큼 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h를 구해보자 그 말이야. M1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F1 G벡터가 있고 M2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자 F2 G벡터가 있다. 이쪽에서는 장력 T1 벡터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장력 T2 벡터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미지의 구해보자. 첫 번째, 질량 M1의 운동 방정식은 M1A1 벡터는 모든 외력들의 합이기 때문에 중력과 장력의 벡터 합이지요. 자, 여기에서도 가속도 A1 벡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는 것은 가속도 A 벡터를 우리가 알아 모르기 때문에 X1 성분, Y1 성분 그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놨다 그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히 주의할 거, 이것은 X1, Y1 좌표계고 이것은 X2, Y2 좌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좌표계 방향도 X1 캡 또 Y1 캡 그렇게 해줘야 돼. 여기서는 XY 좌표이기 때문에 X 캡, Y 캡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F1G 같은 경우는 이 좌표계에서 방향은 플러스 Y1 캡이지요. 고로 방향은 플러스 YN 캡이고 크기는 M1G 그렇게 되어지죠. 중력이니까. 그 다음에 장력은 위쪽 방향은 마이너스 Y1 캡이 되어지고 그것의 성분은 T1이지만은 이제 T로 두겠다 그 말이야. 왜? 이쪽에서나 장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고로 곧바로 이제는 T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다 대입하고 난 다음에 X1 성분, Y1 성분 그것들을 따로따로 적어주겠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의 X1 성분은 자 M1 적어놓고 여기서 X1 성분은 A1, X1이죠. 여기서는 X1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 그 다음 이쪽에서 Y1 성분은 M1, A1, Y1 M1, A1, Y1 이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Y1 성분이
M1G 적어놓고 Y1 성분이 마이너스 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1식, 이것을 2식. 아까와 똑같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A2 벡터는 X2, Y2 좌표계에서 X2 캡, Y2 캡 이것들의 선형합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A2 벡터는 X2 방향으로 A2, X2라는 성분을 갖고 있고 Y2 방향으로 A2, Y2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로 A2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2, X2 또 A2, Y2가 되어지겠다. 이것에서 중력 F의 투지 벡터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이것은 위쪽이 플러스 Y2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마이너스 Y2 방향이죠. 고로 중력은 방향은 마이너스 Y2 방향이고 성분은 M2G 또는 크기는 M2G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력은 이것은 Y2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Y2 방향이고 장력의 크기는 T가 되어지겠다. 여기에서 T나 여기에서 T나 같다라는 것이 앞에서 많이 설명했죠. 고로 이것들을 이 운동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X2 방향 성분 뽑아내고 Y2 방향 성분 뽑아내고 그러면 되겠죠. X2 방향 성분은 자 M2, A2, X2 그렇게 되어지죠. 우변은 X2 방향 성분이었기 때문에 제로. 여기에서 Y2 방향 성분은 M2, A2, Y2, M2, A2, Y2 이코르 여기에서 Y2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M2G, 마이너스 M2G 그리고 플러스 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3식, 4식 아까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구속 조건을 정해줘야 되겠다. 이것과 이것은 X축 방향으로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M1 가속도의 X1 성분은 제로, M2 가속도의 X2 성분은 제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플러스 Y1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 Y2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실로 연결되어져서 속도와 가속도 크기는 같죠. 그런데 방향도 같잖아요. 얘가 플러스 Y1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얘는 플러스 Y2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도 같아. 여기서 철저히 주목할 것은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M1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면 좌측에 있는 M2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상으로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좌표계 입장에서 볼 적에 오른쪽에 있는 M1이 아랫방향의 플러스 Y1 캡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왼쪽에 있는 M2는 위쪽 방향인 플러스 Y2 캡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좌표계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분명히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좌표 축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하고 공간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좌표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방향도 같다라는 것은 얘가 플러스 Y1 방향이라면은 얘는 플러스 Y2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좌표계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좌표계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M1의 Y1 방향의 가속도하고 M2, Y2 방향의 가속도는 서로 같고 그것들을 A로 두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얘가 아래로 움직이면 얘가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좌표계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즉 이 좌표계에서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좌표계와 이 좌표계에서 M1, M2가 움직이는 것이 그 좌표계로 표시를 할 적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야. 즉 M1은 플러스 Y1 방향으로 움직이면 M2는 플러스 Y2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좌표계 상에서. 고로 5, 6, 7 여기에서 7식을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은 7식 A1, Y1 이것을 A로 뒀기 때문에 이 식에서 A1, Y1 이것을 A로 뒀기 때문에 M1, A는
m1g-t, m1a는 m1g-t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7식을 4식에다 대입해. 즉 a2, y2 이것을 a로 둔 것을 4식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m2a는 마이너스 m2g 플러스 t, 즉 m2a는 마이너스 m2g 플러스 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식과 이식을 서로 합쳐보겠다. 그러면 m1 플러스 m2a는 m1 마이너스 m2g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a에 대해서 풀면은 a는 이렇게 되어진다. a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t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식으로부터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t는 m2 곱하기 a 플러스 g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t1 벡터, t2 벡터는 구한 것과 같죠. t1 벡터는 t에다가 마이너스 y1 캡 붙여주면 되고, 또 t2 벡터는 t에다가 y2 캡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1, t2 구해냈고, a1 벡터는 a1, y1에 y1 캡 그렇게 되어지죠. a1, y1 이것을 a로 뒀기 때문에 a1 벡터는 a의 y는 캡, 그리고 a2 벡터는 이 수식으로부터 이것을 참고해서 a2 벡터는 a의 y2 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속도는 a1과 a2가 등가속도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자, m1의 속도 v1은 v10 플러스 a1 y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v10 이것은 초기에 정지해 있었다 했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되어지고, a1, y1은 우리가 a로 뒀지요. a1, y1은 a로 뒀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at 이렇게 되어져서 속도를 구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구해놓은 a지요. 그리고 v2 벡터라는 것은 v20 플러스 a2, y2t 그렇게 되어지는데, 초속도 v20 이것은 당연히 제로가 되어지고, a2, y2 이것은 a가 되어지죠. 고로 a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다음 y1 이것은 m1의 y축 상에서의 위치 좌표지요. 고로 y1 이것은 y10 플러스 v10t 플러스 2분의 1 a1 y1 t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y1 제로 이것도 제로, v1 제로 이것도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a1, y1은 a이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어진다. 유사하게 y2도 2분의 1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의할 것은 m1은 y1이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가죠. 왜? 밑에 방향이 y1이기 때문에. m2 같은 경우는 y2가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m1과 m2 높이 차이가 h가 될 때의 시간 t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해. 이러한 좌표에서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런가 봅시다.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있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x1, y1, x2, y2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해놓고 x2 x1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 y1 전체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계가 하나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여기서는 좌표계가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높이차 이것은 절대치 y1 y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m1과 m2 사이의 y축상의 거리 y1, y2가 하나의 좌표계가 아니고 x1, y1 좌표계 또 x2, y2 좌표계 이 두 개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이 되어졌잖아요. 이런 때 두 질량의 높이 차이를 구하려면은 두 질량의 위치를 하나의 좌표계로 나타내 줘야 되거든요. 즉 두 질량의 위치 벡터를 x1, y1 좌표계로만 나타내거나 또는 x2, y2 좌표계로만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좌표계에 의하여 표시된 질량 m1, m2 위치는 그것들 간의 거리를 구할 적에는 두 좌표계를 하나의 좌표계로 통일해서 나타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x1, y1 좌표계로 두 질량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x1 방향, x2 방향 서로 반대죠.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x1 캡 이것은 마이너스 x2 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또 y1 방향과 y2 방향 같은 경우도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y1 캡은 마이너스 y2 캡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러한 조건 하에서 M1과 M2 높이 차이가 h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러한 좌표계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려면 먼저 M1에서 본 M2 위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요. 왜 그래? M1과 M2 높이 차이를 구하려면은 M1에서 본 M2 위치 좌표를 구해 봐야 되겠더라 그 말이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 좌표계 있죠. 이 좌표계가 x1, y1 좌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x1, y1 좌표계를 여기에다가 크게 그려 놓은 거야. 그 다음 x2, y2 좌표계 이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그려 놓았거든요. x2, y2 좌표계.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좌표계의 원점은 공간상에서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했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질량 M1, M2가 하나의 좌표계에 의하여 표현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겠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쪽에 점 P점이 있다. 이 P점이 X2, Y2 좌표계에서는 그 위치 좌표가 R2 벡터가 되어지죠. 그런데 X1, Y1 좌표계에서는 P점의 위치 좌표가 이렇게 해서 R21 벡터가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R21 벡터 이것은 X1, Y1 좌표계의 원점에서 본 P점의 위치 벡터가 R21 벡터입니다. 그리고 X2, Y2 좌표계는 X1, Y1 좌표계에 대하여 그 원점이 O21이라는 벡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원점이 고로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는 바로 여기서 이 벡터가 되어지죠.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점 P의 이쪽 점 P 있죠. 점 P의 X2, Y2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는 R2 벡터라고 할 거야. 즉 R2 벡터. 그 다음에 점 P의 X1, Y1 좌표계의 원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R21 벡터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X2, Y2계 여기서 계라는 것은 좌표계예요. X2, Y2계 즉 이 파란색 좌표계의 원점의 이것 원점의 X1, Y1 계에 대한 위치 벡터는 O21 벡터로 이렇게 했지요. 이렇게 해 놓았다고 했을 적에 자, O21 벡터라는 것은 X1, Y1 좌표계에 대한 X2, Y2 좌표계의 원점의 좌표죠. 즉 말해서 이 원점의 좌표를 X1, Y1 좌표계로 나타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좌표계를 여기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X1, Y1 좌표계가 이쪽에가 있고 X2, Y2 좌표계가 이쪽에가 있죠. 다만 X1 좌표축, Y1 좌표축은 서로가 수평한 축상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파란색 좌표계가 바로 이쪽으로 내려앉은 케이스가 되어지겠죠. O21 벡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 그림으로 와서 본다면은 이것이 되어지겠죠. 즉 이 좌표계의 원점에서 본 이 좌표계의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O21 벡터가 되어지겠죠. 지금 현재 이 좌표계의 원점과 이 좌표계의 원점은 이 물체들의 중앙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이 물체들의 중앙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이 원점과 이 원점은 각각의 물체의 중앙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면 중앙에다 그리지 않고 옆에다가 그려 놓았냐. 중앙에다 그리면 중력 같은 거 그릴 적에 서로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그려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중심이 이쪽 중심으로 오고 이 중심이 이쪽 중심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서 볼 적에 이 좌표계는 플러스 x1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1 방향은 이쪽이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x1 방향으로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것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적에, 즉 이것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r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1, y1 좌표계에서 본 x2, y2 좌표계의 원점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O2-O1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잠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죠. 즉 x1, y1 좌표계에 대하여 방향은 마이너스 x1 벡터 방향이고 크기, 거리는 2r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 r2 벡터는 x2, y2 좌표계에서 본 질량 m2 위치 벡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R2라는 것은 X2, Y2 이렇게 좌표 표시로 표현이 되어지고 이렇게 표시된 좌표 표현을 벡터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X2의 X2캡 플러스 Y2의 Y2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X1 좌표계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2캡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부터 마이너스 x1 캡이 되어지고 y2 캡은 이 마이너스가 요리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y1 캡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2 캡은 마이너스 x1 캡이 되어지고 y2 캡은 마이너스 y1 캡이 되어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질량 m2 위치 벡터 r2를 일단 그 표현상으로는 x1, y1 좌표계의 방향 벡터가 들어가도록 표현을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x1, y1 좌표계에서 본, 즉 말해서 x1, y1 좌표계의 원점에서 본 점 P의 위치 벡터 R21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점 P라는 것은 지금 현재 M2 위치점이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점 P란 것은 뭐하고 같냐면 지금 M2 위치점하고 같다 그 말이야. 여기서 X1, Y1의 원점은 뭐야? 바로 여기의 원점이 되어지죠. 이 원점은 이쪽에 있는 것과 같다겠어. 고로 R21 벡터라는 것은 X1, Y1 계의 원점에서 본 질량 M2 위치 벡터다 그 말이야. 이것 같은 경우는 즉 여기 원점에서 본 질량 M2 위치 벡터는 여 벡터 플러스 여 벡터 그렇게 되어졌죠. 즉 말해서 O21 벡터 플러스 R2 벡터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O21 벡터는 여기서 이것이고 그 다음에 R2 벡터는 여기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은 X1 성분은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X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되어지죠. 이제 결론을 적어 볼게요. X1, Y1 계에 대한 M1의 위치 좌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M1의 위치 좌표는 X1의 X1 캡 플러스 Y1의 Y1 캡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X1, Y1 좌표계에서는 질량 M1이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축상에서 있기 때문에 X1, Y1계에 대한 M1의 위치 좌표 R1은 X1, X1 캡 플러스 Y1, Y1 캡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X1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되어지겠어? 제로가 되어지겠죠. 왜? 이 X1은 이코로 제로, 즉 Y1 축상에서만 질량 M1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X1 이것은 무엇이 된다? 좌표점이 0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X1, Y1 계에 대한 M2 위치 좌표죠. 이것은 여기에서 본 M2 위치 좌표이기 때문에 R21이 되어지고 R21은 여기서 구원대로 이렇게 그대로 적어놨고 이제 진로 중요한 것은 이거요. 진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빨간 줄로 쳐놓겠어. 즉 말해서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왜 제일로 중요해? 이것이야말로 X1, Y1 계에서 즉 X1, Y1 계에서 질량 M1에 대한 M2 위치 좌표를 구해야 되죠. 질량 M1에 대한 M2 위치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그 말이야. 어떤 좌표계로 표시를 했을 때 X1, Y1 좌표계로 표시를 했을 때 고로
M1에 대한 M2 위치 좌표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똑같은 X1, Y1 좌표계에서 표현이 되어진 질량 M2 위치 좌표 마이너스 질량 M1 위치 좌표 이렇게 해야 되어지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이쪽에가 M1이 있다. 그러면은 M1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M1 입장에서 M2를 본 벡터는 뭐야? 여기서 이 벡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여 벡터 플러스 여 벡터 하면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 벡터는 뭐야? R1 벡터가 여기에서 질량 M1의 위치를 향하고 있는 것이 R1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벡터는 뭐야? 이것은 마이너스 R1 벡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 벡터 플러스 여 벡터가 M1에서 본 M2 위치 벡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R21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R1 벡터가 바로 이것이 마이너스 R1 벡터예요. 이렇게 해서 R21 이것에서 R1을 빼주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겠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 이것이 질량 M1에서 본 M2 위치 좌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 좌표에서 우리가 무엇만 보라 그래? Y축의 위치만 보라 그러죠. 즉 질량 M1에서 본 질량 M2 Y축상의 거리는 이것이 되어지죠. 이것의 절대치.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좌표계에 질량 M1에서 M2를 쳐다보는 위치 벡터가 라지 R 벡터라고 합시다. 즉 말해서 라지 R 벡터가 M1에서 M2를 보는 위치 벡터라면은 M1과 M2 높이 차이는 절대값 베타가 되어지죠. 즉 라지 R 벡터는 알파의 X1캡 플러스 베타의 Y1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적에 라지 R 벡터의 Y1 성분의 절대값이 라지 R 벡터의 높이 차이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Y좌표 성분에다가 절대치 마이너스 해놓고 Y1 플러스 Y2 이것의 값을 구해 가지고 이 값이 h가 되어졌을 때의 시간 th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고로 절대치 y1 플러스 y2 이것은 이 마이너스가 절대치를 빠져나오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치 y1 플러스 y2 이것이 h가 되어졌을 적에 그 시간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y1 플러스 y2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y1이 2분의 1 at의 제곱이고 y2가 2분의 1 at의 제곱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은 그냥 절대치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의 시간 t는 th라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겠다. 고로 이것과 이걸로부터 th를 구하면은 루트 절대치 a분의 h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a라는 것은 뭐야? 이것이죠.